어릴 때부터 반복된 아토피, 극심해진 가려움과 진물.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지금은 치료 3개월 만에 30% 정도만 가려움이 남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아토피가 끊임없이 재발하는 이유와 낫는 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분의 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왜 스테로이드나 양약으로는 재발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을 수 있을까요? 스테로이드 연고와 양약은 가려움을 잡는 데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염증을 눌러주어 가려움을 즉시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나타난 염증만 잠시 깔아앉힐 뿐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체질적인 문제, 면역 불균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재발하고 심하면 더 큰 부작용과 함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토피를 완전히 낫게 하려면 단순히 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른 열, 혈액순환, 소화기능, 스트레스 반응 등을 모두 면밀히 살펴봅니다. 혀의 모양과 색, 진맥, 체질적인 특성을 모두 파악해서 진짜 문제를 찾아냅니다. 진단에 따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장부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침 치료로, 부항 치료로 열을 빼고 뜸 치료로 기혈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며 추나요법으로 뼈의 균형과 신경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한약 처방으로 체질에 맞게 몸 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피부뿐만 아니라 몸 안도 모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육류, 특히 체질에 맞지 않는 고기류,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 담배, 술 이런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알레르기가 없는 견과류, 통곡물 식사를 꾸준히 하시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염증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 치료가 되시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분은 07년생 남학생분으로 지난 1월 8일 아토피로 처음 내원하셨습니다. 연고를 바르면 나으시고 또 재발하시고를 반복해 왔다고 하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등까지 가려움이 번지셨다고 합니다. 피부과에 가셔서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바르고 약을 1, 2주 더 드셨지만 약을 끊으시고 나니 오히려 재발하고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피부 전문 한의원에 가셨습니다. 11월에 찾아가셔서 한약을 처방받으시고 치료도 10회 이상 받으셨지만 차도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피부는 더 들쑥날쑥하고 얼굴은 더 심해지던 찰나에 주변 지인분들이 두 분이나 저희 한의원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상황을 들어보니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면밀히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혀는 이빨 자국이 심하고 혀 끝이 빨갛고 혀가 떨리고 있었으며 혀 아래 정맥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체의 열, 붓기, 스트레스가 심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향은 활동적이지 않은 편이셨고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맥은 그야말로 염증맥이었습니다. 맥이 뼈 쪽으로 가라앉아 있고 이로써 오장의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이 빠름으로써 염증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맥이 단단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소장, 간, 쓸개, 신장, 방광에 열이 가득했고요. 그 열이 위장과 췌장, 폐와 대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체질은 사상체질로 소양인, 팔체질로 토음인이었습니다. 기존 한의원에서 혹시 녹용이 든 약을 드셨냐 여쭤보니 기존 한의원에서 태음인으로 진단하고 녹용을 넣은 보약을 추천하셔서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체질이 잘못 진단되어 안 나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성향적인 부분은 태음인과 비슷할 수 있지만 몸 상태는 완전히 소양인이고 열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이 잘 빠져나가게 피부에 창문을 열어주면 초기에는 가려움을 더 호소하시겠지만 점점 나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도 어머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전신의 환부 중 가려운 곳에 염증을 식히고 진액을 보강해드리는 생지황 약침을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간, 머리에 열이 식도록 기문혈, 단종혈, 풍지혈에 사혈을 하고 부항을 떴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신이 틀어집니다. 이 환자분도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뼈가 다 틀어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나요법을 통해 몸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심장과 간에 열이 식고 폐가 보강되도록 간 승격이라는 침법을 놔 드렸습니다. 초기 간 수치를 체크해드리니 ALT 수치가 61.8로 소폭 올라 있었습니다. 이는 체질에 안 맞게 한약이 들어갈 경우 몸에 열이 조장되며 오를 수 있으며 내려갈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어머님께서 불안해하셔서 다음번에 저희 한의원 한약을 드시며 간 수치가 내려갔는지 바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한약은 소양인 흉격열증을 치료하는 양격산화탕에서 가려움과 열을 조장할 수 있는 현계와 방풍을 빼고 온병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은교상과 혈액 진액의 열을 식히고 혈액을 보강하는 청룡탕,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가미소요산에서 필요한 약들을 추가하여 한약을 지어드렸습니다. 거듭 당부드린 것이 초기에 열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호전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한약을 드시며 오히려 몸속에 열이 빠져나오다 보니 더 가렵고 진물이 나실 거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인스턴트 음식, 기름으로 튀긴 음식, 그리고 체질에 안 맞는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을 피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21일 재내원 하셨습니다. 진물은 멈추고 피부가 약하고 얇으니 건조할 때마다 목이 움직이면 약간 피부가 갈라지신다고 합니다. 크림을 목에는 안 바르고 보습을 위해서 알로에를 바르고 일단은 제로이드 연고를 발라주고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으로 산초기름을 바르셔도 되냐 물어보셔서 산초의 성질이 뜨겁기에 안 바르는 게 좋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24일, 1월 31일, 2월 8일 내원하셨습니다. 침을 맞으시고 2월 8일 다시 한약을 지으셨습니다. 간수치 ALT는 한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33이셨습니다. 가려움은 약간 안정되어서 80%로 경감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월 14일, 2월 21일, 3월 1일 침을 맞으러 내원하셨고요. 내원하실수록 가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3월 22일, 3월 29일, 4월 5일 치료를 받으시고 4월 5일 다시 한약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가려움이 30% 정도로 많이 편해지셨으며 밤에도 잠도 안 깨시고 진물도 안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4월 18일 사진 촬영 결과 확연히 환부의 염증도 착색도 사라지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고요. 30% 남은 현재 상황도 잘 치료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토피 단순한 연고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체질에 맞는 치료를 통해 낫는 방법으로 끝까지 치료하신다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토피로 고생하시고 계신 환자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